윤석열의 탈당과 관련한 내부 소식은 물론이고 현재 한동훈에 대한 찌라시성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하며 난리가 났습니다. 쫄바지 한동훈과 윤두창에 대한 국힘 내부설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다, 뭐 당정 갈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한동훈 대표를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당대표로서 취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용산에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런 거래요.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철희 소장이 우리 방송 진행을 하잖아요. 주말 뉴스쇼. 예. 이철희 소장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한동훈, 이재명, 용산 협공 가능한 구도다. 용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, 의심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. 쟤는 거대 야당이 두 개가 있다. 내 편이 아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그럼 탈당을 검토하고 해라. 그럼 어차피 시점이 문제가 아닐까. 그런 얘기를 하네요. 네, 걸어달리는 찌라시 공장 장성철의 경우 용산이 한동훈에 대한 생각은 잘 맞추거든요.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. 그리고 정치권에 도는 썰을 국힘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 정치신동의 해당 건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이게 원외 대표의 한계점이죠. 이게 원내 인사들이 원외 대표를 존중하지 않는다.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잖아요.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. 그럼 조승래 의원이 말했던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렇다. 이게 입증이 된 겁니까? 그거 플러스 더 곤란한 거는 용산과 사이가 좋지 않다.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네요. 그러니까 더 처지가 곤란하죠. 소위 말하는 영이 서지 않는다. 대표의 영이. 민주당과 다르잖아요. 그런 게 있죠. 총선에서 대패했지 않습니까? 비대위원장으로서. 책임을 져야죠. 그런데 곧바로 돌아왔지 않습니까? 대표를 예. 한다고. 그러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.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이름을 걸고 총선에 나섰는데 대패했다. 물론 네. 용산의 잘못이 더 크죠. 대통령이 지지율이 좋고 잘했으면 그렇게 졌지 않겠죠. 그런데 어쨌든 본인 이름 걸고 대표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곧바로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? 그러면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. 각을 세워야 돼요, 용산이랑. 초반부터? 세워야죠. 네, 공감합니다. 각을 세우는 방법 말고는 없고 결국 국힘은 대분열이 필연적입니다. 이미 이 정권이 사실상 국정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20%대에 갇혀있은 지가 오래고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조중동 보수 코어 세력들은 분명 정권 재창출을 위해 판을 흔들 승부수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.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수를 내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이게 당연한 것이 이제 임기 중반인데 전반기에 못했는데 후반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? 그러고 나면 결국 보수층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다만 우려하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. 여조곳의 차기 대선 지지율입니다. 사실 여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제가 주목한 것은 세대별 지지율입니다. 다른 세대들은 확실히 윤두창의 만행에 영향을 받고 등 돌린다는 게 수치로 나타납니다. 심지어 70대 이상에서도 저 정도나 이재명 지지율이 나오는 건 나름 대단합니다. 그런데 요지부동 세대가 있습니다. 바로 20대, 그것도 바로 남성, 20대 남성만 한정해서는 60대보다 가발 지지율이 높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20대 남성은 투표율이 전 세대 중 가장 낮다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20대 남성들에게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겁니까? 민주당이 이 부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대선은 한동훈이 힘들 겁니다. 서울에서 표를 많이 얻을 오세훈을 띄우고 이준석을 합류시켜 박빙 구도로 만들 것입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단 하나라도 안 좋으면 대선 국면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. 민주당이 해당 부분 주의 있게 고심해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어네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